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옥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얼굴이 먼저 찡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의 96%가 불법 음란 영상물이었고 그중 25%가 K-팝 여자 아이돌이었다. 인간 죽어! 2021년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었고 여기에 39만 명이나 서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냐면 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이니까요.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도 그 레딧에 유명 배우의 얼굴로 조작한 음란 동영상을 올린 인간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물론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딥페이크의 기술적 용어는 페이스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얼굴 부분만 떼어내서 다른 몸을 바꿔붙인다는 의미로 그 합성하려는 사람의 얼굴의 각도, 표정, 그리고 입모양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간이라고 한대요. 이 간에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있는데요. 생성자는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든 걸 판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그림 생성 AI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은 둘 다 고양이를 막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성자는 고양이를 막 그려요. 그 다음에 판별자한테 가서 보여줘요. 자, 내가 고양이를 그려봤어. 판별자가 그러는 거죠. 이거 고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빠꾸를 매기면 얘가 오케이 하면서 다시 고양이를 그려요. 그래서 판별자가 이거 고양이 맞네 할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요. 판별자가 고양이다 하면 완성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생성자만 고생하라고 판별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딥페이크의 예시로 언급되는 엄청 감성 가득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딱히 저한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을 받아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걸 보고 딥페이크에 대한 제 생각 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웰컴 투 체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Чечня – это в основном мусульма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ое общество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своими обычаями и языком. Мы начали получать первые сообщения из Чечни. Сдерживают людей, пытают током. 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 приказу главы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инято о том, чтобы людей спасать, эвакуировать. В неделю мы вывезли первые 15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у нас. Это было только начало. 이게 다큐멘터리라 실제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피신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우팅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근데 이 작품은 모자이크 처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이 사람들의 실제 얼굴이 아니고 목소리도 실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피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얼굴이 다 가려지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표정들이 다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살리면서 신원을 가리는 방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그 감독인 데이비드 프랑스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비극은 필요한 비극이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을 충실히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에는 총 22명의 얼굴들이 나오는데 이 얼굴들은 대부분 뉴욕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를 우리가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 영상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실제와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잖아요. 이 영화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얼굴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관객들이 저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착각하게 하는 걸 막고 딥페이크의 목적이 지금 보호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체첸 지역을 통치하는 인간이 람잔 카디로프라는 독재자예요. 이 사람과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어봐요. I wanted to ask you about the alleged roundup, abduction and torture of gay men in the Republic. Young men who say they've been tortured for days and delivered to their families in sacks. Вот сейчас, к чему он... Это ерунда. У нас таких людей нету. Нету у нас геев. Если есть, заберите в Канаду. Хвала Аллаху, подальше от нас. 이걸 보고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냥 이 1분짜리 인터뷰로 체첸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가버리는?
이 다큐멘터리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또 대부분 충격적인데 이제 그 중에서 그리샤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요. 그리샤는 당연히 가명이고요. 그리샤는 체첸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체첸 지역이 좋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성소수자인 걸 들켜서 구금소로 끌려갔다가 고문을 당한 그런 인물인데 이제 체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 일이 당한 사람도 있지만 피해자로서 나선 사람이 없었대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다큐가 진행되면서 이 그리샤가 자신이 나서기로 합니다.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Охота на геев весны этого года остается нерасследованной. Сегодня впервые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выступит челове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традавший. Максим Лопунов. 저는 여기서 이 딥페이크로 가려진 그리샤의 진짜 얼굴이 딱 나오면서 그리샤의 딱 실명이 나오는데 아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런 반전은 아니고 충격? 그냥 헉하는 이런 감정을 들게 할 수도 있구나. 진짜 되게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한 영화인데 당시에 돈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이게 2020년 작품인데 당시 저렇게 하려면 수대 카메라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22명의 이미지를 다 딴 후에 3D로 다 모델링을 했었대요. 3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비용을 저감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당시에는 영화 개봉 일주일만 남기고 계속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술은 이미 발전을 했죠. 어떤 제한을 두고 어떤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게 아닌가? 지금까지 딥페이크는 사회정보 차별, 혐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서 주로 다뤄졌어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쓰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따오기는 기술을 찬양하는 많은 흐름들 속에서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잖아요. 많은 기술자들이 기술자는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건 되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편견 때문에 기술 자체를 혐오하게 되면 기술이 갈 수 있는 좋은 발전 가능성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고 이 영화의 예시로도 존재하듯이 존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기술 사용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좁지 않았나. 세상의 변화는 이런 보다 창의적인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